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새로 나온 보고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Rethinking Humanity. Humanity는 인류, 인간 이런 거죠. 인간 문명의 격변의 시대가 온다 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5대 기초 분야, 기초 부문, 에너지, 교통, 정보, 식품, 재료가 무진장 싸진다. 지금 현존 시스템은 붕괴한다, 이 분야에서. 그리고 문명의 라이프 사이클이 지금 돌아가다가 붕괴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부상시키는 이런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에너지, 교통, 정보, 식품, 재료 이 기초 부문이 너무나 싸지고 지역사회가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유의 시대로 도래한다. 토니 세바하고 제임스 아비입이 지금 써놓은 Rethinking, 재고, 다시 생각한다, Humanity, 인류를 다시 생각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다가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포스트 코로나가 거대한 문명의 격변 도래를 더 촉진시켰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국회, 대의민주주의 소멸, 민족주의 소멸, 자본주의 소멸 등 붕괴에 대한 새로운 분산화된 조직 시스템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니 세바는 에너지혁명 2030으로 한국에서 많이 알려졌어요. 저와 같이 제가 에너지혁명 2030을 출간하자 한국에서 해서 제가 번역도 하고 많은 제가 작업을 거쳐서 이 책을 한국에서 냈는데, 이 책을 낸 토니 세바는 전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였는데 지금은 Rethink X, 요즘에 X자가 유행이에요. 그래서 Rethink X라는 그 싱크탱크죠. 싱크탱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서가 바로 에너지혁명 2030에 나오는 교통과 에너지 붕괴, 그래서 태양광과 자율차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2019년에 나온 농축산업혁명은 농산물도 안 되고요, 축산도 안 되고 이제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미생물을, 그죠? 미생물을 배양, 세포를 배양해서 배양육도 나오고 정밀 발효육 등 뭐 3, 4시까지 기술이 나와서 앞으로 분자가 뭉실뭉실 고기도 되고 쌀밥도 되고 다양한 재료도 되고, 재료에서는 적층 인쇄, 3D 프린트, 적층 제조 플러스 나노 기술하고 합쳐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대부분 추출해서 땅에서, 그죠? 석유 뽑아내고 쌀 뽑아내고 뭐 모든 것을 뽑아냈는데, 그죠? 사실 축산도 추출이라 그래요. 축산도 뭘 먹여요? 옥수수 먹이고 물 먹이고 땅에서 키우죠. 이런 추출의 시대가 끝나고 생성의 시대, 이제 기술로 분자공학으로 또는 적층 제조업으로 생성, 창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각 지역사회가 자립해요. 셀프 서피션트 해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먹고 살 수 있는데 무슨 국가에 도움이 필요하며 국가에 국가에 손을 내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해서 국가는 오히려 붕괴하고, 그죠? 대의민주주의도 붕괴하고 민족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이 가고 아주 새로운 시스템이 나온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개인에게 권리를 더 많이 주고 지역사회, 시도 분권화해서 지역사회, 도시에다가 더 많은 권력을 주는 이런 분권화 시스템이 되지만, 분권화되면서 동시에 글로벌 네트워크는 더 강화되는 정보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의 흐름이 제일 비싸다. 이제 물리적인 자원의 흐름보다 정보의 흐름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보, 에너지, 뭐 이런 그 식품, 운송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파괴시키는 신기술 덕분에 격변이 일어나고요. 5개 기초부문 아까 얘기했죠. 에너지, 축산,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이 5가지의 생산 비용은 10배로 떨어지고요. 생산 공정은 10배로 증가하고요. 비용은 떨어지고 공정은 더 빨리 효율성은 높아지고요. 재료는 90% 절약되고 천연 자원은 100배로 적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뭐 정보 부문에서 봤죠. 인터넷 때문에 의사소통, 지식이 무료로 장벽을 감소시키고 모든 사람이 공짜로 정보를 인터넷에 가져갔어요. 이런 저렴한 태양광 그리드 저장고, 이제 에너지 저장고가 결합해서 에너지 비용도 킬로와트당 1센트, 지금 한전은 9센트 합니다. 1kW당 9센트를 1센트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전기 자율차, 자율전기차가 대세가 되고 아메리칸 드림, 모든 사람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으로 월, 그죠? 2030년이 되면 월 25만원, 250불로 생활비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 격변이 오려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재구성, 그죠? 뭔가를 재구성해야 돼요. 재구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조직 시스템을 변경해야 된다. 생각도 바꾸고요. 신화, 가치, 인간관계, 신념, 체계 이런 거 전부 바꾸어서 국가 기반의, 국가가 힘을 가진 국가 기반의 중앙 집중식 시스템이 가면은 붕괴한다. 중앙 집중식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부산 기술 발전으로 지역사회가 자급자족함으로 물리적인 자원 흐름이 아닌 정보의 자원 흐름에, 그죠? 분산화되어서 지역이 분산화되고 글로벌 네트워크는 또 강화되는 이런 특수한 조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새로운 정부, 국가, 사회조직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이 보고서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개인에게 데이터 권한을 더 많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정보, 운송, 뭐 이런 네트워크, 커뮤니티 소유권을, 그죠? 누구한테, 커뮤니티에다가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국가의 소유가 아닌 커뮤니티의 소유권을 더 많이 이양해주는, 또 이민, 세금, 교육, 공공지출 같은 정책에 도시의 자율성을 허용해줘야 됩니다. 도시, 지방, 그러니까 우리나라면은 경상북도, 전라남도 뭐 이런 식으로 지방 정권의 자율성을 허용해줘야 된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민족국가 같은 것들도 다시 이 새로운 시스템이 나올 때는 재고해 봐야 된다. 그런 상황이 온다. 스마트폰이 파괴한 석유산업,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보고서가 이렇게 나갑니다.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사실상 석유산업을 파괴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엄청난 정보가 나와서 이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막 이동시키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였고, 이 석유산업으로 중점 이 되어 있던 이 새로운 신에너지, 태양광 같은 거 있죠. 태양광 패널, 뭐 셀 연구, 뭐 다양한 이 효율성 연구 이런 것이 너무나 활발해져서 일단 석유 가지고 에너지로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을 해서 사용한다. 또 스마트폰이 우버, 디디 같은 택시 산업을 붕괴시켰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너무나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우버를 타게 되죠. 우버를 타게 되면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30대 팔다가 한 대밖에 못 팔아요. 자동차 산업이 붕괴하면은 석유 산업이 붕괴합니다. 자동차에 석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맨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뉴욕에 있는 택시가 이렇게 빨간 선으로 붕괴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신 우버는 이렇게 많이, 그죠?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은 셀폰하고 랜드라인입니다. 셀폰은 파란색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우리가 유선 전화해서 옛날에는 집에서 시꺼먼 전화 돌렸죠. 유선 전화는 거의 뭐 사라져가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죠. 스마트폰은 개인 소유 차량의 가치를 또 떨어뜨렸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석유 산업이 망했고요. 자동차 산업도 망한다. 현존 자동차 산업이죠. 옛날에는요, 자동차가 있어야 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그 자동차를 사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몰고 걸프렌드 집에 가서 기다려서 걸프렌드가 나오면 차에 싣고 어딘가를 가요. 왜냐하면 뭐 그 당시는 택시도 없고 했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온라인 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뭐 누구를 싣고 가고 왔다 갔다 할 게 없어요. 옛날에는 장 보러 가거나요, 식당 가거나 할 때 자동차로 모든 가족을 태워서 갔어요. 이제는 시장 보러 안 가요. 그 다음에 식당 안 가요. 그리고 전부 주문해요. 그죠? 간편식을 주문해서 먹고. 자, 옛날에는 영화 보러 갈 때, 그죠? 여자들을 태우고, 가족을 태우고, 영화 보러 갈 때 자동차가 필요했지만은 요즘에 영화 보러 안 가요. 넷플릭스로 다 봐요. 넷플릭스로. 이렇게 거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실제로 리튬 이온 배터리 비용 개선이 일어나서 이제 전기차가 가솔린 시장을 곧 붕괴시키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가격이 승용차 AV 및 EV 융합이 곧 이제 공유 차량, 서비스 차량이 되는 거죠. 차량은 소유하는 게 아니고 차량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이용하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개인 소유 차량의 가치를 파괴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안 사요. 사실 스마트폰, 클라우드, 인터넷, AI 이런 것들이 수백 년 된 이런 산업들을 그죠, 석유 산업을 붕괴시키고 이제 현존 산업들이 빠르게 끝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이 빠르게 붕괴할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왼쪽에 보면은 원고량이 15세기에 확 늘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지식 정보를 공유하는, 왜냐하면 책을 프린트를 인쇄를 하면은 책 한 권을 누가 써가지고 돌리는 것보다 여러 권을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팔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정보의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정보 양이 늘어나고 정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기술 융합이 일어나요. 너는 뭐 개발하고 나는 뭐 개발하고 뭐 미스터 킴은 뭐 개발하다가 이걸 같이 합치면은 정말 멋지겠네 라고 해서 기술 융합이 일어나고, 뭐 보통 보면은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1916년에 604불 했어요. 자,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파란 것은 홀스고요. 홀스고 오른쪽이 카입니다. 카. 차의 양이 차가 굉장히 늘어나고 자, 보시면은 마켓 사이즈는 이렇게 차량 마켓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홀스 마차는 시장이 이렇게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자, 이제 시대의 변화를 우리는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바이벌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서바이벌, 생존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Age of Extractions. 이게 뭐냐면, 추출의 시대예요. 땅에서 전부 추출한 거죠. 석유 추출, 그 다음에 보리, 쌀, 농사, 모든 거, 농촌, 그리고 축산까지 추출합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왔어요. Age of, 이제 산업혁명이 오고,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하여 Age of Freedom으로 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려요. Age of Freedom, 맨 위에 보면은 Age of Freedom. 자,
그 옛날에 생존 시대에는 이집트라고 본다면, 그죠? 추출의 시대,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뭐, 굉장히 막 농업이, 그죠? 농토가 많은 발전을 한 게 로마 시대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산업시대예요. 산업시대 끝이 나면서 우리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우리가 부상하면은 프리덤의 시대로 가고, 자유의 시대로 가고, 붕괴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붕괴할 수도 있는 이런 시대로 우리는 건습하고 있다. 그리고 1만 년 전 추출의 시대가 왔었다. 그죠? 추출 뭐든지 땅에서 저 밑에서 추출을 하다가 10년 전에 이제 창조 시대가 왔는데 식품도 창조를 하지 식품을 땅에서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운송해서 나눠 먹는 게 아니다. 그런 시대로 간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에너지, 트랜스포트, 인포메이션, 푸드, 머티리얼, 그죠? 에너지 산업, 교통 산업, 정보 산업, 식품 산업, 그 다음에 소재 또는 재료 산업이 붕괴할 것이다. 너무너무 싸진다. 10배 이하로 싸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부상기술, 이런 상황이 올 때 부상기술은 그래도 AI, 컴퓨팅, 커뮤니케이션, 뭐 ICT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는 바이오 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 IoT, 그죠? 제약 바이오, 솔라 PV도, 블록체인, 로보틱스도, 그 다음 이게 적층 제조 기술입니다. Additive Manufacturing,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급격하게 다가온다.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가격 파괴에서 일어납니다. 가격이 뭐 똥값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싸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PF는 Precision Fermentation입니다. 이걸 미생물을 정밀 발효시켜서 고기도 만들어내고 쌀밥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메디슨도 만들어내고 프리시전이 그죠? 뭐 정말 연결이 많이 됩니다. 재료도 만들어내고 식품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코스메틱스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화장품도 PF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의료 바이오 제약도 PF로 만들고 그래서 PF는 프리시전 퍼먼테이션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추출의 시대에 창조의 시대가 온다라고 추출의 시대에서 창조의 시대로 가는 거죠. 추출의 시대는 뭐 어땠는데 창조의 시대는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쭉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익스트랙션의 시대에서 크리에이션의 시대로 간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가격이 싸진다. 창조의 시대가 되면은 코스트는 싸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피지컬, 그죠? 물질적인 리소시스가 이제 각자 지역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급자족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 자급자족이 되면은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자유의 시대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 모너큘라 프로덕션 해서 제조업이 그죠? 분자 생산 공정을 이용해서 뭐든지 다 분자로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는 부상이냐 붕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We are here 해놓고 부상이냐 오른쪽에 그죠? 밑에는 붕괴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부상하려면 기하급수적인 기본 기술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기본 기술이 10배로 파괴가 됩니다. 일단 우리가 5가지 그 기본 기술이 10배로 싸진다 그랬죠. 협업 생산하고 정보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시대가 오는데 자유시대에는 새로운 조직 자립, 혁신 증강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지속적으로 조직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고 변화를 지날 때에 시민들을 보호 지원해야 되고
도시 지역 분권화가 증가됩니다. 도시나 지역의 분권화가 증가돼야 되죠. 중앙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붕괴되느냐? 부상하는 거는 뭐 도시 지역 분권화, 그 다음에 개인 정보를 많이 권한을 줘야 된다, 뭐 등등 있고요. 붕괴, 불평등, 불안이 증가하고요. 변화에 사람들이 대부분 저항을 하고, 기후변화가 증가하고, 현재 사고를 고집하고, 자원과 의사결정권이 중앙집중식화되어 있다. 중앙집중, 국가가 청와대가 다 한다, 이런 거죠. 현존산업보호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현존산업 대부분 사양산업입니다. 제조업이 대부분 사양산업이고, 자동차, 현존자동차는 사양산업이고, 거기다가 철강산업, 조선산업, 그죠? 타이어산업, 자동차가 없는데 타이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석유화학산업이라든가 중공업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대부분이 사양산업인데, 거기에 밑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부어요. 이렇게 하는 국가는 붕괴한다, 이런 거죠. 엘리트 집단의 과거지향적인 생각이요. 엘리트 집단이 자꾸 버리고 새로운 걸 택해야 되는데 과거지향적이에요. 이 과거지향적이면서도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부상하는 그 문명이 붕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술개발, 생산 노동가가 급감합니다. 태양광, 배터리 이런 것들이 아까 1kW당 1센트까지 내려가요. 그죠? 지금 현재 한국은 9센트입니다. 한전에서 1센트, 태양광 발전은 1센트 정도로 내려간다. 지금 현재 2, 3센트예요. 외국에서는. 모든 것이 오픈소스화 하면서 무료 정보 보호를 하고요. 펀드나 금융의 필요성이 없어져요. 굉장히 싸지기 때문에 태양광, 배터리, 뭐 식품, 제품 생산 센터에만 이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융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금융이 자꾸 뭐 제조업에다가 돈을, 공장에다가 돈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태양광이나 배터리나 식품 제품 생산 센터, 3D 프린터, 적층 제조업 하는데, 이런 데에만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자본의 변화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 에그리안 시티,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에그리컬처 이런 건데, 이집트 시대가 지나고 로마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서구의 산업시대가 지나면서 우리는 Age of Freedom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유의 시대로 가는데, 이 자유의 시대에 가기 직전에 우리는 붕괴하거나 아니면은 부상하거나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거대한 변화 문명혁명이 온다. 문명개혁이 온다. 문명 격변기가 온다.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잘하면 자유의 시대로 가고 못하면 붕괴한다. 이 Age of Freedom, 자유의 시대는 개인의, 그죠, 권리가 높아지고 분권화가 되어서 지방의 도시, 자급자족하는 도시가 권력을 많이 가지고, 대의 민주주의나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치 시스템들이 붕괴할 것이다. 그 이유는 5가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5가지, 에너지, 거기다 교통, 식품, 정보, 그리고 또 물질 또는 재료, 이 분야가 10배 이하로 싸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즉층 제조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PF라고 Precision Fermentation 해서 정밀 발효 육으로 고기를 만들고, 정밀 발효 공정으로 우리가 미생물을 가지고 밥도 만들고 쌀도 만들고 온갖 걸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의 변화, 기술의 변화로 문명이, 그죠? 문명의 혁명이, 문명이 리사이클 하는 이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박영숙의 유엔미래 프로그램, 박영숙의 미래TV입니다. 감사합니다.